당신은 재미있고 유쾌하면서도 대화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언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다. 매일매일 우리는 말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새로운 고객을 짧은 시간 안에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고 기존 고객도 잘 관리해야 한다. 가족들도 잘 돌봐야 하고 배우자에게도 신경 써야 한다. 자녀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한마디 말 속에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듬뿍 담아 전달해야 한다. 마음으로만 사랑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아무와도 변론하지 않고 어떤 행사도 진행하지 않고 연설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고 살아가기는 힘들다. 대화를 통해 우리는 때로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모습을 발견한다. 센스 있는 말투는 당신을 좀 더 능동적이면서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 의견을 나누고 이해하며 탐구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상대를 이해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진정으로 공감하고 또 대응하는 법을 익히게 해준다. 지금 같은 인터넷 시대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소통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는 능력이 점차 퇴화할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대화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센스 있는 말투는 더욱 필요해진다. 이 책은 당신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관계 속에 존재했던 복잡한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 수 있으며 상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도 상대에게 전혀 강압적인 느낌을 주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함께 대화하고 싶은 매력적인 사람으로 변할 것이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지지하고 신뢰하고 응원한다. 이것은 그 사람이 인공지능을 얼마나 이해하는지,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는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오직 그들의 대화의 능력만이 빛날 뿐이다. 너와 나를 끈끈하게 엮는 씨줄날줄 대화법.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오히려 사람들의 관계는 얕아진다. 많은 사람의 관계가 그저 아는 관계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거기서 더 나아가 좋은 친구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서일 때도 있다. 차이가 너무 크면 평온을 유지하기 힘들다. 하지만 많은 경우는 사람들이 말을 잘할 줄 몰라서 그렇다. 다음의 상황을 함께 살펴보자. A가 동료 3명에게 가족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러자 3명의 동료는 각각 이런 반응을 보였다. 동료 1. 어떻게 당신 남동생이 더 늙었어요? 동료 2. 당신 정말 동안이네요. 동생보다도 더 젊어 보여요. 동료 3. 평소에 당신 인상이 정말 좋다고 생각했어요. 분명 가족들도 다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 과연 그러네요. 가족들 모두 에너지가 넘치고 건강해 보여요. 그런데 당신이 동생보다도 젊어 보이는 비결은 뭐예요? 동료 1의 반응은 최악이다. 원래는 상대가 동안이라고 칭찬하고 싶었겠지만 부정적인 어휘를 선택함으로써 A와 그의 가족들을 모두 깎아내리는 꼴이 되었다. 이런 반응이라면 두 사람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 동료 2의 반응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칭찬이다. 다시 말해 비교를 통해 자신이 말하고 싶은 중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비교는 그다지 적절하지 못하다. 상대와 자신을 비교한 게 아니라 상대의 가족 중 한 명을 평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다.
동료 3의 반응이야말로 두 사람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말이다. 단순하면서도 자연스러워 보이는 말이지만 칭찬의 의미가 그대로 드러나 있으며 친근하게 느껴진다. 먼저 동료 3은 지금껏 자기가 A를 눈여겨봐왔다는 사실을 표현했다. 아무리 무던한 사람이라도 누군가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동료 3의 접근법은 매우 현명하다. 또 A가 보여준 것은 가족 사진이므로 가족 모두를 칭찬하면 더 좋다. 보통 가족을 칭찬해주면 자신만 칭찬했을 때보다 더 기뻐한다. 끝으로 질문 방식을 통해 상대를 높여주면서 자기와 A 사이의 연결고리를 만들었다. 이로써 둘의 관계는 더욱더 깊어질 것이다. 이렇듯 관계 사이에는 하나하나 자연스럽게 단추를 끼워가며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평소 우리는 사람들을 많이 칭찬한다. 그런데 일방적인 칭찬으로 관계를 증진시키려고 하면 때로 반감을 사기도 한다. 때를 잘 잡아 평소 마음에 품고 있던 말을 표현하면 상대와 접촉할 기회를 만들고 더 좋은 대화를 끌어낼 수 있다. 다시 예를 들어보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나 오늘 또 야근이야 라고 말했다. 이때 어떤 반응을 보이면 좋을까? 나쁜 말투. 정말 운도 없다. 그래도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기회가 올 거야. 평범한 말투. 아, 미안해. 그럼 방해 안 할 테니 빨리 끝내. 센스 있는 말투. 나도 야근은 정말 싫어. 근데 나도 너랑 같이 야근할 수만 있으면 좋겠다. 중간중간 대화도 나누고 말이야. 위 대화를 통해 우리는 대화의 요점을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나쁜 말투는 너무 냉정하게 사실만 이야기했다. 원래는 정말 운도 없다는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했겠지만 효과는 매우 부정적이다. 이런 부정적인 말은 상대의 기분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다. 게다가 별 고민 없이 던지는 위로의 말투는 얼른 대화를 마무리 짓고 싶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 평범한 말투의 장점은 상대의 상황을 배려하면서 나는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하지만 대화의 태도가 너무 보수적이라 두 사람의 관계를 진전시키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센스 있는 말투는 상대가 말한 화제를 이용해 두 사람 사이에 생동감 있는 이야기를 새롭게 만들어냈다는 특징이 있다. 물론 이야기는 만일을 가정한 것이지만 여기에 담긴 감정은 진짜다.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이라도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한다면 고통이 줄어든다는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화법은 다른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다. 나 오늘 정말 즐거운 일이 있었어. 라는 말을 이용해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상대에게 표현한다고 가정해보자. 여기에 만일 둘의 관계와 관련된 말만 한마디 덧붙여주면 그 의미와 느낌이 상당히 달라진다. 나 오늘 정말 즐거운 일이 있었어. 너와 함께였다면 더 좋았을 거야. 상대가 자랑스러워하거나 관심 있어 하는 화제를 기억해 두었다가 대화를 나눌 때 적절히 거론하는 방법도 있다. 다음에 대화를 보며 두 사람의 감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느껴보자. A 부장. 뭐 하세요? B 부장. 제품 판촉 활동 계획을 짜고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오네요. A 부장.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참고해봐요. B 부장. 제 생각에는 A 부장 팀이 이 방면에서 뛰어난 것 같아요. 특히 3가지 단계로 나눠서 홍보하는 게 효과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이 제품 기획에 관해서 더 세부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A 부장. 우리 부서가 그쪽 방면에서는 확실히 뛰어나죠.
아니면 제가 동료에게 물어봐서 약속을 잡아줄 테니 한번 만나보실래요? 서로 얘기를 나누다 보면 도움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B 부장. 좋아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A 부장만 있으면 이미 절반은 해결된 것 같은 느낌이네요. 위의 대화는 매우 가볍고 평범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대화가 두 사람의 관계를 매우 가깝게 만들었고 심지어 같은 전선에서 싸우는 일종의 전우회 같은 느낌이 들게 했다. 이런 느낌은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대화가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센스 있는 말투로 대화를 나눈 두 사람 덕분이다. 두 사람은 상대가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다. 두 사람의 대답을 보면 전부 상대의 말에 완전히 집중하고 몰입해야만 나올 수 있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대화법은 마치 바느질을 하듯이 씨줄 날줄처럼 서로의 공통사를 잘 엮어 끈끈한 관계로 만들어준다. 당신이 아닌 우리가 주어가 되는 대화법. 우리 주변에는 사람들과 대화 나누기를 꺼리는 사람이 많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사이가 가까워지고 사이가 가까워지면 관계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는 당신이 재미있는 화제거리를 얼마나 준비했는지 따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들과 진정한 대화를 나눌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진정한 대화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일상에는 실제로 대화라고 할 수 없는 대화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A. 저희에게 후원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B. 얼마를 생각하시는데요? A. 1,000만 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B. 그럼 우리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뭔가요? A. 귀사의 영향력을 넓힐 수 있습니다. B.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실 건데요? A. 첫째로, 이런 대화는 협력의 관계를 오히려 대립관계로 만드는 꼴이다. 그런데 만일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끌어 위의 상황을 다르게 바꿀 수 있다. A. 제게 좋은 협력 아이템이 있어요. 우리 양측 모두에게 유리한 사업이죠. B. 말씀해 보세요. A. 귀사는 우리에게 후원을 해주고 우리는 귀사의 영향력을 확실히 넓혀줄 수 있습니다. B. 구체적으로 얼마를 해야 하는데요? A. 대외적으로는 1,000만 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800만 원만 협찬을 해주셔도 이 사업은 진행 가능합니다. 우리끼리만 살짝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미리 약속드리는데 설령 800만 원만 후원을 해주신다고 해도 당연히 1,000만 원어치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서비스는 깎아드리지 않을 거거든요. B.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A. 3단계로 나눠서 진행할 겁니다. 첫째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대화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 상대방이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을 뿐 아니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기를 적절하게 드러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대화를 할 때 가급적 당신이 아닌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야 한다. 위와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면 대화를 나누기 전에 먼저 상대에게 마치 친구 사이처럼 편안한 느낌이 들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에 3가지 전략을 살펴보자. 첫째, 상대의 불안감을 없애라. 한 남자가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
그런데 직장에 있는 한 싱글 여성 동료에게 업무 파일을 집까지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해야 했다. 이럴 때 어떻게 말해야 상대가 안심하고 그 물건을 집까지 가져다 줄 수 있을까? 고민 끝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그 파일을 집으로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택시를 타야 하는데 휠체어를 좀 밀어줄 수 있을까요? 저녁에 친구 집에 가기로 했거든요. 이처럼 그는 동료에게 자신의 저녁 스케줄을 공개했다. 그러면 여성 동료도 자기가 남자 동료 집에 가서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녀는 파일은 퀵 서비스로 보낼 수도 있지만 이후 동료가 택시를 타고 친구 집에 가야 하니 휠체어를 끌고 나오는 일 역시 동료 간의 의리로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둘째, 타이밍을 잘 맞춰라. 나는 한 기업가와 오랫동안 알고 지냈다. 그는 나를 나이를 초월해 사귄 친구라고 말한다. 그를 알게 된 첫 해 매번 그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오면 나는 내 능력이 되는 범위에서 도움을 주었다. 예를 들면 그의 아들이 직장을 찾는데 멘토링을 해준다든가 이사를 하는데 가서 일을 도와준다든가 가족끼리 오랫동안 해외여행을 가는데 필요한 정보를 준다든가 하는 등이었다. 그런 식으로 나는 그의 삶 곳곳에 등장했다. 이듬해부터 그는 정말로 사심없이 내 일을 도와주고 지원해 주었다. 나는 그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부인이 했던 말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고 했다. 그의 부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정말 매일같이 많은 사람이 당신을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보니 장 선생님 말고는 당신과 진짜 대화를 나누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마음을 떠보거나 틀에 박힌 말만 하더군요. 이것이 바로 내가 추구하는 교제의 원칙이다. 상대와 교감이 불가능한 시기에 틀에 박힌 말만 하거나 조언을 구하면 답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상대의 방어 기제에 불만 지피는 꼴이 된다. 그리고 일단 신뢰를 잃으면 두 번의 기회는 없다고 봐야 한다. 셋째, 때에 따라 달라지는 감정 변화를 잘 이용하라. 많은 사람이 처음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선이나 마음을 다 표현하려고 애쓴다.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말이다.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감정의 변화를 잘 사용하고 남들과는 다른 매력을 보여줘야 당신이 호감을 느끼는 그 사람도 당신에게 관심을 보일 것이다. 예전에 한 작가와 일한 적이 있었다. 그가 쓴 글을 많이 읽어보았는데 거기에는 그만의 통찰력과 해박한 지식이 그대로 드러났다. 하지만 우리는 만나면 업무적인 얘기만 나눴다. 글에 관해 따로 얘기한 적이 없었다. 그러다가 나중에 우연한 기회에 경제 상황에 관해 둘이 이야기할 일이 생겼다. 나는 그가 쓴 글 중에 있던 한 문장을 인용해 나의 생각을 나눴다. 감동한 그는 내게 진정한 친구를 만났으니 내 인생이 족하다고 말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나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다. 사람이 처음 만나 사귀기 시작할 때는 서로를 얼마나 칭찬하고 띄워주든 그것을 모두 예의상 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어느 정도 서로를 이해하고 나면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상대에 대한 칭찬마저도 진심으로 받아들인다. 끝으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는 시기가 아무리 적절하다고 해도 반드시 예의를 갖춰야 한다. 가령 자기도 모르게 상대 혹은 제3자를 공격하게 되면 당신의 속사정을 모르는 상대는 그것이 악의적인 행동이라 생각해 만나기를 꺼리게 된다. 사람을 향해 사랑을 얻는 감동의 대화법.
우리는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알아가고 또 자기를 인식한다. 다른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나는 부끄러움을 느꼈던 경험이 있다. 그 일로 얻은 교훈은 내 삶에 커다란 깨달음을 주었다. 그래서 나는 이 이야기를 대화에 관한 사례로 자주 사용하며 여러 장소에서 사람들과 나눈다. 대학 시절 나는 줄곧 연설이나 언변에 관한 지식을 공부했다. 그래서 재학 시절 학교 내 행사를 조직하거나 선생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늘 순조로웠다. 졸업 후에도 힘들지 않게 직장을 찾을 수 있었다. 나는 그것이 대학 시절 소통의 기술에 관해 열심히 공부한 결과라고 생각했다. 후에 비서 일을 하게 되었을 때도 상사의 마음을 비교적 잘 헤아릴 수 있었고 사람들과 소통도 잘 되었다. 점점 비서로서의 나의 비중은 커졌고 수입이나 대우 모두 내 기대를 뛰어넘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다 보니 나는 언어의 힘에 더욱 매료되어 그보다 더 중심에 있는 본질적인 사람의 감정은 간과하게 되었다. 한 번은 상사가 내게 실무 부서를 도와서 해외파 출신 파트너로부터 프로젝트를 따오라는 업무 지시를 내렸다. 나는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처음에 파트너와 업무 회의를 할 때는 정말 순조로웠다. 나는 그를 예의 바르고 깍듯한 말투로 대했고 함께 식당을 가서 메뉴를 물어보면 나는 항상 그를 배려해 아무거나라고 대답했다. 그때는 온통 머릿속으로 어떤 화제를 꺼내야 그에게 빨리 계약서 사인을 받을 수 있을지만 고민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한 번은 그가 내게 전화를 걸어서 언제쯤 자기의 회사에 들릴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나는 이제 곧 계약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 목표 달성이 거의 눈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부터는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고는 그에게 언제든 괜찮다고 말했다. 이후 계약은 무사히 성사되었지만 그와의 관계는 더 이상 진척되지 않았다. 그는 전보다 더욱 예의 바르게 나를 대했다. 우리 둘 사이에 있던 업무 관계를 개인적인 관계로 바꿀 기회가 사라진 것이었다. 나는 그렇게 능력 있고 배울 점 많던 친구 하나를 잃은 셈이었다. 처음에 이 일을 떠올렸을 때 나는 내가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경력이 늘고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대우를 받고 나서야 그때 나의 감정이 얼마나 부자연스러웠는지 그리고 그것이 상대방을 얼마나 불편하게 했었는지를 깨달았다. 나는 줄곧 파트너가 계약사항에 동의해 사인을 받아내는 데만 급급했던 것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무나도 철저히 업무적인 마인드로만 이해타산적으로 그에게 다가갔다는 뜻이다. 당시에 나는 모든 일을 잘해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내 눈에는 오로지 일만 보였을 뿐 사람은 없었다. 만약 그와 식사하는 걸 진정으로 즐겼다면 음식을 주문할 때 결코 아무거나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상대를 고객이 아닌 진정한 친구로 생각했다면 그가 약속 시간을 정하자고 했을 때도 언제든이라고 대답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 번이라도 잠시 멈춰서 내 일정이 어떤지 챙겨보았을 것이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무슨 대화를 하든지 말에 진심을 담으면 사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물론 일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대화를 한다면 상대에게 그 마음이 전해져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설의 책방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책은 장차오 지음, 하은지 옮김, 미디어숲 출판 마음을 사로잡는 말센스의 비밀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찌 보면 5가지 감각인 오감보다 더 중요한 것은
6번째 감각인 언어적 감각, 말센스일 것입니다. 뛰어난 능력, 화려한 외모, 성실함을 갖춘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잘못된 말투 하나로 한순간 관계를 망치거나 일을 그르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합니다. 말에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고 계신가요? 세계 최고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활동하는 저자는 10여 년에 걸쳐 인간의 말투를 연구한 끝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인생의 기회를 만드는 말센스의 비밀을 찾아내 이 책에 담아냈는데, 인간 관계에서 첫째로 해야 할 일은 상대방에게 좋은 이미지를 전하는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첫 만남에서 좋은 인상을 남기고 불쾌한 대화도 유쾌하게 바꾸는 말센스의 비밀은 결국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배려, 존중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나, 그리고 당신이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어가 되는 대화법을 통해 우리는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좋은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같은 말이라도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듣기 좋게 애정과 배려, 존중이 담긴 예쁜 말을 함으로써 더 즐겁고 친밀한 인간관계 속에서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의 오늘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당신이 최고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앞으로도 서리책방과 함께해주세요.